안녕하세요. 도시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축제 마포레스트를 발표할 족보 브레이커 팀 김하진입니다. 얼마 전 열렸던 서울 세계 불꽃 축제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대략 105만 명의 인파가 여의도에서 축제를 즐겼지만 그 이면에는 무려 50톤의 쓰레기 수거량이 존재하였습니다. 1회 행사에 5천 명이 방문 시 무려 100리터의 종량제 봉투 150개가 나올 정도로 축제의 쓰레기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왜 축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가장 먼저 축제가 많이 열리는 지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울 마포구의 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 일회용 접시가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 문제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마포구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다시피 마포구 주민과 서울시 사이에는 소각장 신설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저희는 환경 보호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마포구에서 지속가능한 축제를 알리자라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마포구는 일회성 유흥에 집중하는 기존의 축제 구조를 탈피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장된 축제 장소와 친환경 운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마포구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 마포레스트. 가장 먼저 마포레스트 참여자 김마포 씨의 페르소나와 함께 축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김마포 씨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즐기고 쾌활한 성격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SNS를 살펴보던 중 메타포레스트를 인지하고 마포레스트의 메타버스 축제인 메타포레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오프라인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축제인 마포레스트에 관심이 생겨 실제로 축제를 참여하고 그 축제 경험 이후 마포구의 골목 상권에 방문하여 배고픔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저희의 세부적인 콘텐츠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 손 안의 축제 메타포레스트입니다. 메타포레스트에서는 난지 한강공원을 실제로 VR로 구현한 난지 한강공원 습지 VR 체험인 메타포레스트와 그리고 포토존에서 한 컷을 찍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병을 주어 나만의 꽃꽂이 그리고 테라리움 제작물을 제작하고, 뿐만 아니라 따릉이 페달 돌리기 체험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점차 적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축제 도시와 자연의 상생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지역 화훼 농가 부스에서 향긋한 꽃차를 마실 수 있고, 플리마켓 부스에서 중고 아이템 및 친환경 굿즈를 판매하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는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환경 영화를 시청할 수 있고, 쓰레기통 밸런스 게임으로 즐겁게 분리수거를 하는 경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힐링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된 연예인들과 함께 힐링 무대를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일회용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향긋한 꽃차를 마시는 체험에서도 본인이 직접 가져온 텀블러나 찻잔에 따라주는 이벤트를 통해서 아예 일회용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푸드트럭 또한 없애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골목 상권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메타포레스트와 마포레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메타포레스트에서 만들었던 꽃꽂이 화분과 테라리움들은 마포레스트를 방문할 시 곳곳에 준비되어 있는 농가 부스에서 더욱 멋진 실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포레스트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할 경우 실시간으로 난지도를 돌아다니며 생태학습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내에는 마포 골목 지도, 그리고 지역 상권을 그대로 구현한 VR 월드, 또한 그리고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트윈 코리아를 미리 체험할 수 있고 이용 가이드가 제공되어 있어 이를 숙지하고 오프라인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마포구의 지역 이미지를 친환경 및 재생의 도시로 리브랜딩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메타버스, 더 나아가서 한강공원, 그리고 마포구 골목상권까지 점차 축제의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고요. 결론적으로 골목상권에 방문을 하여 이런 지역 상권 가이드를 통해서 숨은 맛집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실행 현황 및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최 조직 및 파트너는 마포구, 그리고 마포 공동체 경제 모아, 트윈코리아, 제페토가 있고요. 제작 기간은 약 2달 정도 걸릴 계획입니다. 개최 장소로는 난지 한강공원, 그리고 마포구 시장 및 골목 상권 등이 있고, 목표 고객으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축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참여 희망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MZ세대나 가족 단위로 주 고객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너네 진짜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환경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축제들이 친환경 축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레스트는 전 과정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점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그렇게 효과적이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는 저희 축제의 또 다른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축제들은 2, 3일 동안만 짧게 진행하여 일시적인 효과만 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저희는 이런 지역의 축제의 문제점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극복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메타포레스트에 접속하여 마포레스트가 전달하는 지속 가능성 가치를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오프라인 축제 장소인 난지 한강공원에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메타버스 축제와 더 우수한 점은 친환경 컨셉에 충실한 경험을 풍부하게 전달한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테라리움을 실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텐츠 연동이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다들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게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서울은 다른 지역 대비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가장 높으며 특히 마포구 내에서는 난지 한강공원, 즉 한강공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마포구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축제 성공 요인 또한 충족하였습니다. 핵심 요인 상징성과 부가적인 요인인 자연 경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저희는 지속 가능함을 상징하는 숲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미지가 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풍부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지 한강공원의 쾌적성 평가가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변 경관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포레스트는 지자체 협력을 통한 매출 사이클 구축으로 지속적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순환 구조를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사용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포인트를 모으고 그 포인트를 지역 공동체 경제 화폐인 모아로 교환하여 축제 행사나 직접 공지된 상권에 가서 그 모아를 사용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를 모바일 성남사랑 상품권 착에서 레퍼런스를 얻었는데요. 이는 앱을 깔아서 20만 원어치를 구매할 시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한 결과 많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포인트를 통해 모아를 구입하게 만들고 이를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면 지역 상권과의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홍보 전략입니다. 저희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카드뉴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준비 과정을 모두 관련 유튜브 영상 채널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점들을 잘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쉽게 사이트에서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 이후에는 서포터즈 또한 운영할 예정인데요. 바로 숲지기입니다. 이 숲지기는 자신의 블로그나 각종 SNS에 키워드를 삽입하여 축제 소개글과 후기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실행에 옮기게 될 경우 저희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맛집 소개인 거슐랭 가이드와 마포구 따릉이 상권 지도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축제를 기획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 사업 경험과 홍보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 마포레스트를 기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레스트가 지속가능한 가치를 전달하길 바라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잘 소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차도 그렇고 뭐 텀블러도 그렇고 너무 쓰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불편함이 있어서 시기상조라서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사회적 가치와 또 실질적 이상적인 어떤 상태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줄여 나가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친환경 관련된 그 어떤 제품을 쓰지 않고 운영 방식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실 건지,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측한 불편함으로는 일회용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꽃차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인 트래시 버스터즈나 그런 다양한 업체들과 협력하여 다회용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만약에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현재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좀 여쭤볼게요. 그 축제를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환경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축제를 다 해요. 대한민국에 뭐 한 10,000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중에서 지금 발표하시는 팀이 환경의 메시지나 환경이 너무 소중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겠던지, 그게 좀 저는 좀 와닿지 않거든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환경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수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 중에서 일회용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메소드를 전달할 것인지, 뭘 하고 싶은지 좀 궁금한데요. 아까 보니까는 뭐 김이나 씨도 있고 그 셀럽들을 막 또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뭐 공연도 한다고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환경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축제인지 이게 좀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뭘 하고 싶으신 거죠, 도대체? 저희는 일단 축제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메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게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먼저 해결하여 마포구와 협력해서 그런 축제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연예인을 초청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을 구성한 이유도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또 활용을 했는데요. 사실 친환경 하면, 환경 하면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 키워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연예인분들을 섭외를 한 거고, 저희의 이제 축제 콘텐츠 프로그램 자체도 축제에서 항상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고 이게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은 이제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해결 과제가 같이 공존해 있는 상황이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축제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두 가지가 같이 문제가 공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서 풀어가는 과정이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이게 그 지속 가능한 그 축제를 하고자 한다면 꼭 메타버스여야 할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그
코로나 시기에 한창 창궐할 때도 온라인으로 많은 축제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체되어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상으로 느끼는 이제 축제가 주는 뭐 기쁨이라든가 느낌 이런 거는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또 한계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맞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라고 하면 지금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회용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축제는 축제대로 하되 쓰레기를 대체하거나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그 메타버스가 하나의 홍보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꽃꽂이 활동이나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들을 하면서 본인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친환경 활동들을 메타버스에서 하고 그걸 실물로 받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기존의 메타버스 축제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러한 오프라인 축제와의 연동성이 부족해서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난지 한강공원이라는 USP를 그대로 실제로 구현하고 그리고 그걸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의 호기심을 높이는 전략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푸드트럭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공간 자체에서 음식을 소비하고 거기다 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한 분리수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활동조차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